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왜 이렇게 또 오른쪽이 치우쳐져 있냐? 상하함수 그래프 시작하면 되죠. 오케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삼각비하고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서 공부 좀 하셨니? 갖고 지금 머릿속에 어떤 부분이 좀 남아져 있어야 되냐면 호두법에 대한 생각, 즉 각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90도, 30도, 60도, 45도, 180도가 아니라 얘네들 호두법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 사분면으로 그 특수각들을 떠올릴 수 있는 행위,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갖고 있어야 하고, 오늘 수업부터 해서 좀 본격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되게 행복한 거였고, 오늘부터는 정말 고등 수학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작되니까 긴장 바짝 하시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볼펜이 굉장히 심오하네. 나 지금 순간 보고 빵 터졌네. 볼펜 보고 야 지금 뭐 최면에 걸린 듯한 느낌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런 정신 상태는 아주 좋아요. 예, 갖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 시작해 봅시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함수이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프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함수라는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 정말 많이 할 건데 그래프 정말 많이 그리셔야 돼. 아시겠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셔야 되냐면 너희가 지금 현재 중학교 3년 내내 배워왔었던 2차 함수라고 하는 그래프는 너희가 굳이 뭐 표준형이네 일반형이네 아니면 뭐 인수분해 형이네 이딴 거 따지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개형이 순식간에 떠오르고 있지. 여기서 과감하게 끄덕끄덕 거리지 못한 친구들은 이차 함수도 많이 그리셔야 돼. 아시겠어? 즉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나게 되는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도 2차 함수처럼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개형이 떠오르면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 그래프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특징 몇 가지를 암기하고 있다 정도로 머물지 마시고 선생님이 오늘 강조드리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너희 걸로 만들어서 너희가 문제 풀 때 꼭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삼각함수를 보기 전에 우리 새로운 표현 하나만 좀 보고 갑시다.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주기함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자, 어떠한 표현이 너희들한테 많이 보이게 될 거냐면 이딴 표현이 많이 보이게 될 거야. fx 플러스 p는 fx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게 될 거야. 자, 이 말이 단순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좀 해석해 드리면 잘 모를 땐 당연히 일일이 한번 대입해 보시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인지할 때 주목하는 문자는 누구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x라고 하는 문자를 주목하시겠지. 따라서 x 자리에다가 특정 값들을 대입해 보면서 이 함수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 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x 자리에 만약에 내가 0을 대입했다고 쳐봐. 그러면 좌변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x p가 될 것이고 우변의 값은 뭐가 되겠어? 라고 하시면 x 미친 욕하면 안 되는데 이런 f0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따라서 f0이 나올 것이고 선생님이 정말 시겁했던 게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차피 그 찍어놓은 영상을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확인하고 편집하지는 않거든. 선생님은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뭐랄까 둔해서 뭐 우석쌤이나 현우쌤처럼 뭔가 이런 저런 잡기 쓸 줄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시작점과 끝점을 맞춘 다음에 퉁을 올려.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냥 뭐 내가 설마 애들 학생하고 얘기할 때 뭐 특별히 나쁜 얘기 하진 않았겠지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서 그렇게 올렸더니 고3 수업하는 걸 내가 우연찮게 한번 봤어. 저번 주에 어디까지 수업했지 이러면서. 그래갖고 딱 봤는데 마지막에 자 얘들아 잘 들어 이 씨발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와 야 이거 누가 봤으면 큰일 났는데 막 이러면서 큰일 났네. 자 아무튼 x자리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f0이 될 것이고 여기는 fp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f0이 뭐와 같습니까? 그럼 fp와 같은 값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f라고 하는 값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x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그 함수의 높이라는 뜻이지. 따라서 f0이 현재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의 높이 값이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의 높이 값과 같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번에는 fp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까 전 여기다 0을 집어넣으니까 p가 된 거잖아. 근데 이번엔 아예 x자리에 p를 대입해 봐도 fp가 되겠지. 그래서 x자리에 p도 한번 대입해 보셨어.
그렇게 대입해 보시니까 오른쪽 우변은 FP가 될 것이고 좌변은 FP 플러스 P니까 F2P가 되겠다까지 이해하시겠니? 자, 그러면 나가다가 다시 0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나 P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나 2P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이번에는 X에 얼마 집어넣어보자? 2P를 집어넣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2P를 집어넣으면 거기다 P를 더한 값과 높이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지. 즉 이런 식의 확장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F3P도 같은 높이일 것이고 계속 같은 높이인 값이 X자리에 P를 더한 값마다 반복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자, 여기는 이 상황을 잠깐 단순하게 그래프로 좀 표현해 볼게. 자, 여기 0이 있었어. 그리고 일정 P 값이 이 정도 같다고 했을 때 현재 이 좌표에 이 자리에 X 좌표는 P일 거 아니야. 그리고 동일한 길이만큼 더 갔을 때 나타나는 좌표가 이 P가 되겠지.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냐면 F0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높이 값이랑 0을 대입했을 때 높이 값이랑 P를 대입했을 때 높이 값이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X점의 높이가 그대로 여기서 반복되겠다 이해하시겠니? 마찬가지로 걔가 이 P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 값도 같을 테니까 반복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X에 0을 대입했을 때 얘네들이 녹색 X 좌표들이 체크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여기다가 뭐 0.1이나 0.1이나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값을 집어넣어 쳐봐. 그러면 여기는 이 X 좌표였을 때의 높이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P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한 값의 높이 값과 같을 것이고 이 P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오른쪽 갔을 때의 높이 값과 같겠다 이해하시겠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난다는 뜻은 당연히 여기서도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지나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그 얘기를 계속 한번 반복하다 보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0에서부터 P 사이에서 뭐 이따구로 생겼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좌표에서도 이따구로 따라올 것이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서 얘가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주기함수다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고 그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수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익혀두시는데 오케이. 자, 이것이 너희들 문제를 볼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또 헤쳐볼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에이쿠. 우리가 기존에 봐왔었던 주기함수의 표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라는 것도 한번 좀 보자고. 자, 만약에 얘가 이런 걸 하고 싶어. fx가 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이런 함수 한번 그려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 그릴 거야. 지금까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함수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이와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에 관하여 그 x의 몇 차 함수인가 뭐 이런 거를 주되게 읽게 되는 건데 선생님 지금 계속 불안하게 애들이 오늘 왜 이렇게 밝지?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너네 뭐 어디 가서 뭐 워크숍이라도 한번 하고 왔니? 왜 이렇게 오늘 밝지? 이상한데? 자, 아무튼 이렇게 줬는데 지금부터 함수를 어떻게 쪼개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냐면 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이런 특징을 갖는다가 아니라 주어져 있는 정의역의 범위 안에서만 특징을 갖는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x 값에 제한을 둘 수가 있지. 따라서 현재 내가 x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할 거야. 그럼 현재까지 표현에 의해서는 옆에서 내가 잠깐 저 부분을 그려보신다고 생각하면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서 2차 함수다라는 것이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와 x의 값이 1일 때 사이를 저 2차 함수를 그리시면 되는 거잖아. 자,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아래로 볼로 할 것이고 y좌편이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근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아까 전에 봤었던 표현이 이렇게 추가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저렇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fx는 fx 플러스 2예요 라고 하는 표현이 갖다 붙기 시작해. 그러면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 나머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냐면 주기 함수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오케이? 그 주기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2라고 하는 값, 여기 아까 전에 봤을 땐 p라고 하는 값이었었는데 그 p라고 하는 값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할 거냐면 주기 이렇게 부르기 시작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0을 집어넣었을 때 2라고 하는 값의 높이와 같을 것이고 2를 집어넣었을 땐 4라고 하는 값과 높이가 같을 것이고 4를 집어넣었을 땐 6이랑 같을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외적인 범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1의 높이가 같을 것이고 0을 대입했더니 2하고 높이가 같을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그럼 그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의 이 부분이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 이해하시겠냐? 마찬가지로 옆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해보시면 자, 여기가 1이었었으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땐 3이 될 것이고 3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야. 즉 2에서부터 3 사이에서는 0에서부터 1 사이를 따라올 것이니까 이렇게 따라오겠다. 이해하시겠어? 이러면서 모든 실수에서 반복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가 계속 무한번 반복되고 있는 특징을 갖게 되는 그래프가 탄생하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 즉 너희들이 어떤 함수의 일부를 그리면서 그 함수를 전체 실수 범위로 확장할 수 있게끔 하나의 표현된 함수의 표현을 알려드린 것이고 그 표현을 우리는 앞으로 정말 잘 이용해 먹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여기서 잠깐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갈게.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2라고 하는 값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봐. 저기서 2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길이가 2야.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3까지 갔을 때에도 역시 이 길이가 2지. 이해하시겠니? 그래서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를 우리는 주기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뜻이고 얘는 현재 주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주기가 2인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재밌는 거 좀 봐봐. 선생님이 지금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라고 했잖아. 근데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가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반복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된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니? 즉 나는 W 모양의 그래프가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래도 사실 걔는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 반복된다 봐도 괜찮지 않아?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얘는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가 2로 봐도 괜찮고 4로 봐도 괜찮고 얘 같은 경우 6이겠지.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기라고 부르냐면 이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 중 최소값을 주기라고 부른다. 아시겠니? 그래서 내가 6으로 봐도 반복되는 건 맞는데 4로 봐도 반복되는 건 맞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최소값 얼마? 2를 주기로 보겠다라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요것 좀 조심. 여기는 이 값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주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반복되는 구간을 최소로 잡았을 때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자, fx는 fx 플러스 p이다라고 하는 요 표현의 특징을 지금부터 좀 뜯어볼 건데, 자, 선생님 방금 전에 이렇게 생긴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기 함수의 표현이라고 했어. 그럼 주기 함수의 표현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아까 여기 봐, 입으로 무슨 복가술 아니야? 정확하게 좀 특징을 인지하셨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x 앞에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 즉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우리는 얘네들 앞에 부호가 같아야 우리는 주기 함수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혹시나 여기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f x 플러스 2는
f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같아요 라는 표현을 본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 표현과 엇비슷해 보이는데 정확하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위에 있는 함수의 표현과 아래에 있는 함수의 표현 중 가장 큰 차이점은 x 앞의 부호가 다르다야. 여기는 플러스가 부호이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부호잖아. 그럼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달라졌을 때에는 주기 함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함수를 지칭하게 되는데 이걸 너희가 조금 보기 좋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재정리해드리면 다들 그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f x하고 2의 위치를 바꿔보시면 2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 있는 이 표현은 f 2 마이너스 x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건 정말 자리만 바꾼 거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2를 기준으로 x만큼 더한 함수값 즉 높이랑 2를 기준으로 같은 값만큼 뺀 다음 높이가 서로 같다는 뜻이야. 따라서 밑에 있는 함수의 표현은 x가 2라고 하는 선을 기준으로 x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고 했을 때 반대쪽으로 간 게 마이너스 x일 거 아니야. 즉 x만큼 더했을 때의 높이 값이나 마이너스 x만큼 했을 때의 높이 값이 서로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 표현은 뭐에 해당하게 되냐면 이 함수는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싶을 때 우리는 x 앞의 부호를 서로 엇갈리게 놓은 상태에서 표현한다. 주기 함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엇비슷한 폼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설프게 인지했을 때 이런 특징을 모르고 어설프게 인지했을 때 주기 함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 대칭 함수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대칭 함수를 줬는데 주기 함수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 근데 대칭 함수는 여기 어차피 2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보이니까 어떤 특정 숫자가 반복적으로 보니까 안 헷갈릴 것 같은데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다시 한번 써드릴게. 자 우리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x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x의 값은 뭐가 되냐면 t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시면 ft가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오른쪽 우변은 뭐가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현재 이 식은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 붙이면 되겠지. 따라서 2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플러스 2가 나오게 돼. 됐어? 따라서 현재 이 식은 ft는 f 2하고 2 더하니까 4 마이너스 t라고 보이게끔 표현도 가능해. 이해하시겠냐? 따라서 꼭 양쪽에 플러스 2 플러스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얘와 거의 근사한데 x 앞에 부호만 차이 나게끔 표현한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따라서 너희가 주기 함수와 대칭 함수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x 앞의 부호가 서로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서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주기 함수, 다르다라고 한다면 대칭 함수라고 인지하셔야 한다. 아시겠니? 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함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해. 예제만 지울게.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이러한 표현들을 다시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현재 주어져 있는 시기에서 선생님이 여기는 p라고 하는 값을 그냥 단순히 주기라고 인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드렸어. 얘는 어떻게 하냐면 반복되는 구간의 최소값을 주기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별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이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면 얘는 이게 제일 최소값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주기라고 하는 값이 p라고 하였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줘. 여기에 p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p가 있을 거야. 그리고 또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 3p의 좌표도 당연히 존재하겠지. 자,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p라고 하는 값의 높이나 2p라고 하는 값의 높이나 3p를 주었을 때 높이나 다 똑같은 높이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이 사이에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다음도 그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일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근데 얘를 꼭 이렇게만 써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자. 내가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p를 대입했을 때 높이는 얘를 왼쪽으로 조금만 가보시면 0을 대입했을 때 높이가 같을 거라는 거 이해하시겠지? 근데 걔는 또 뭐가 같을 거냐면 2p를 대입했을 때 높이가 같을 거라고. 그러면 난 현재 이 식의 상황을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f x 플러스 p는
f x 플러스 2p의 높이와 같아요라고 해도 동일한 표현이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어?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상상해 보시면 당연히 fx 플러스 2p는 오케이? fx 플러스 3p와 같아져도 계속 무수히 만들 수 있는 표현들 중에 하나야. 아시겠니? 그런데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 fx 플러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요 가운데 값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의 절반이니까 2분의 3p일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니? 그럼 그 높이는 또 누가 같아지냐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서 봤을 땐 여기와 같아지겠지. 그럼 걔는 또 얼마라고 하시면 x 2하고 3하고 더했으니까 5p가 될 것이고 걔를 절반으로 나눈 값이 된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3p는 fx 플러스 2분의 5p와 같아져도 가능한 거야. 이해하시겠어? 여기 있는 모든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얘인데 사실 얘는 너희들한테 다이렉트로 주기가 얼마라는 걸 말해주는 표현들이고 이 주기가 얼마라는 걸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단 말이야. 게다가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얘가 주기 함수인가 대칭 함수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정말 더 많이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로 제시했던 기준이 뭐였었냐면 x 앞에 부호가 같으면 무슨 함수? 주기 함수. x 앞에 부호가 다르면 무슨 함수? 대칭 함수라는 걸 첫 번째로 구분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주기 함수라고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주기가 얼마야? 이거잖아. 그래서 주기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은 이렇다. 현재 여기 있는 이 값과 현재 여기 있는 이 값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야. 보시면 여기는 이 값과 여기는 이 값 사이에 거리는 얼마야? 계속 p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2p에서 p 뺐더니 p가 나오고 있고 2분의 5p에서 2분의 3p를 빼도 역시 마찬가지로 p가 나오고 있지. 즉 내가 언제마다 높이가 같아집니까? 라는 의미를 해석해 보시면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값들의 차가 바로 주기가 되고 있는 구조야. 그걸 다시 한번 여기다 정식해보면 x 플러스 p에서 x를 뺐더니 남는 게 얼마? p더라. 아 그게 뭐가 되겠다? 주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걸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fx 플러스 3은 같아요. fx 마이너스 3과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 자, 너희들한테 굉장히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표현이냐면 현재 이 식 같은 것은 정확하게 대칭 함수와 엇비슷하게 표현해 드리면서 대칭 함수야 라고 속이고 싶은 의도가 갖고 있는 표현이야. 오케이? 근데 너희가 얘를 보면서 대칭 함수냐 라고 속으면 진짜 좀 거시기 하고 딱 봤더니 x 앞에 부가 서로 같으니까 얘는 무슨 함수다? 주기 함수가 될 것인데 그럼 주기가 얼마냐 라고 생각하셨을 때 주기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다? 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값의 차를 구해보셔라라는 거지. 그러면 현재 이 식에서 얘를 빼봤더니 남는 게 얼마? 6이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6인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시오. 네. 자, 두 번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선생님이 오늘 다 그려드릴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그려드릴 건데 이걸 너희가 집에 가서 혹은 도서실 가서 어딜 가서 아니 아무튼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하시든 선생님이 그려준 거를 반복적으로만 그려보셔도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 스스로 스킵하면 너희는 절대 대학 못 가. 아주 오늘 폭언할 건데 너희가 만약에 이거를 진짜 스킵해버리면 아 사인을 내가 그려봤으니까 코사인은 뭐 그냥 그렇게 그리면 되겠지. 탄젠트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스킵해버리면 너희는 한 오수 할 거야. 아직 이 말이 두려울 나이는 아닌가? 보통 고3들한테 오수할 거야 그러면 저 새끼 보소 뭐 이렇게 표정 쳐다보는데 얘네들 뭐 그래 마음대로 해봐 뭐 우린 아직 고2니까 뭐 이런. 예, 아무튼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제 가볼 건데 사인부터 가봅시다. 아 다른 단원이 시작됐다는 표현이야. 아까 전에 삼각함수 그래프라고 썼어 선생님이? 아 그랬어? 선생님이 잠깐만 옷 좀 벗을게 더워서. 근데 얘를 어떻게 벗어야 좋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 또 내가 이러고 에어컨을
껐네. 자, y는 sin x부터 그려보기 시작할 건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써드렸던 표현과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저번에는 계속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sin 세타는 이렇게 표현해드렸어. 근데 그 표현하고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얘는 선생님 저번 시간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sin 세타는 y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썼을 거야. 이 표현하고 질적으로 다른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왜 다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는 이 표현하고 질적으로 다른 표현이야 지금. 선생님이 그때 얘를 썼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었냐면 삼각함수의 정의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한 점의 좌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반지름 r을 1로 가정하게 되면 sin 세타의 결과는 y좌표와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그와 반해서 지금 현재 얘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x값에 따른 y값 즉 함수로서 얘를 그래프상으로 표현해 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표현이 같다라고 혼동하시면 안 돼. 아시겠어?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썼던 행위를 다시 한번 할 건데 자, 현재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고 할게. 자, 그리고 그 원 위에 점이 하나 있을 것인데 그 점을 가리키는 각도를 일반각을 우리 세타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러니까 시작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아시겠어? 자, 현재 이걸 내가 왜 다시 그려드렸냐면 이런 의미를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한 점을 가리켰을 때 각도가 그 점을 가리켰을 때 그 점의 y좌표가 sin 값이 됩니다라는 뜻이었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현재 이 점의 좌표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점의 좌표는 y좌표는 정확하게 우리가 봤을 땐 흰색 선의 길이로 보인다 이해하시겠니? 됐니? 자, 그러면 각도가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되면 한 이 정도 커지게 되면 당연히 점은 여기를 가리키게 될 테니까 아까보다 sin 값이 더 커졌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만약에 더 커지게 돼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 점을 가리키게 되면서 그 점의 y좌표니까 여기가 바로 sin 값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인지할 수 있냐면 sin의 결과는 원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점의 y좌표 값을 따라가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세타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이 축이 세타 축이고 그때의 결과 sin 세타의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려 해.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맨 처음에 0이었을 때 세타가 0이었을 때 가리키는 점은 여기야. 즉 이 점의 높이가 얼마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높이 얼마? 0이지. 따라서 쟤는 정확하게 여기 있는 점을 의미하게 돼. 오케이? 자, 우리가 조금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값부터 가보자면 잘 봐. 만약에 내가 세타가 90도야. 오케이?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점을 가리킬 것이고 오케이? 그때 사인의 결과는 얼마? 그러면 1이겠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얘는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y좌표를 나타낼 것이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야 1을 넘어갈 수는 없다 이해하시겠니? 그래서 위에 상한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높이는 당연히 1일 것이요. 이해하시겠어?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건 안 됐잖아. 됐냐? 그러면 90도만큼 갔을 때 세타가 점점점 커져서 90도만큼 갔을 때 정확하게 그 결과가 얼마이겠다? 1이겠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우리 되게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내가 90도만큼 갔을 때 오케이? 세타가 0도에서부터 90도만큼 갔을 때 그 결과가 어디일 것이냐면 1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정확하게 여기서 주황색 점을 체크된 게 여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세타 y 값은 각도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점점점 길어지고 있단다 이해하시겠어? 근데 길어지긴 길어지는데 누구를 따라 길어집니까? 라고 하시면 원을 따라 길어집니다 이해하시겠니? 그래서 얘네들의 높이
높이 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펴봤더니 여기서도 원처럼 보인다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그리고 지금부터 잘 들어. 너네가 이걸 딱 그려보게 되면 슬슬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살살 받을 건데 선생님이 일단 시작한 거 끝까지 그냥 쭉 보여드릴 거야. 그리고 너희가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찾으셨으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선생님 근데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를 해줘. 아시겠지? 너희가 찾아낼 수 있나 좀 볼게.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각도가 90도보다 커졌다는 얘기는 이거를 넘어갔다는 얘기겠지. 이걸 넘어가게 되면 높이는 y좌표는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작아진단다. 언제 제일 작아지냐면 180도가 되었을 때 높이가 얼마 돼? 0이 되는 순간까지 작아지겠지.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 또다시 180도라고 하는 각도가 있을 것인데 9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에서는 이 점의 높이 y좌표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누구를 따라서? 원을 따라서. 따라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프의 변화는 원을 따라서 작아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됐습니까? 자, 그럼 180도보다 각도가 더 커지게 되면 이 점을 지나쳐서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y좌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음수값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언제까지 음수가 됩니까? 그러시면은 사실 계속 음수가 돼서 360도 돌아갈 때까지 계속 음수인데 오케이? 일단은 270도까지 생각해 보시게 되면 270도였을 때 좌표가 얼마 되게끔?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작아질 거야. 오케이? 따라서 여기에 또 이만큼 떨어져 있는 구간에 270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걔는 제일 작은 좌표를 가르치게 되는데 얼마만큼 작아집니까? 그러시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좌표를 가르치게 된다는 거지. 따라서 270도였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원 위를 따라서 작아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되니? 자, 더 진행하게 되면 각도가 이번에는 점점점 커지긴 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원을 따라서. 근데 아직도 음수 값에서 그려지고 있을 것이고 360도가 됐을 때 정확하게 높이가 얼마 된다? 0이 되는 순간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360도가 되었을 때 얘는 다시 원을 따라 커지기 시작해서 높이가 0이 되는 순간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따라서 우리가 y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봤는데 오케이? 이 사인 세타 그래프는 선생님 아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혹시 찾으신 분 있니? 열심히 따라 그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라고 하는 거. 이거 그래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건데 어떤 걸 지금 실수하고 있을까? 애들이 뭘까 찾고 싶어 죽으려고 하는데 자,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야? 이거 1이지. 맞아? 다시 물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지금 마치 1인 것처럼 그려놨지. 마치 녹색 선의 길이와 빨간색 선의 길이가 같은 것인 것처럼 그려놨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 90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야. 사실 우리가 좌표평면이라는 것은 동일한 수의 표현을 가지고 기준값을 가지고 얘가 이만큼 갔을 때 이만큼 떨어져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각도를 표현하는 디그리를 사용하고 있고 60분법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실수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치 1이라고 하는 길이가 각도 90도와 같은 거리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알겠어? 자, 이거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게 있어. 그게 뭐였었냐면 그게 호도법이야. 60분법과 실수를 비교하는 것이 조금 거시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미 배워왔냐면 호도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 호도법에 의해서 이게 왜 해결되는지도 잘 느껴봐. 90도는 호도법으로 몇으로 표현하지? 그렇지, 2분의 파이. 여기까지는 느낌은 잘 안 올 수 있는데 180도도 한번 표현해볼까? 그럼 얘는 몇이야? 파이가 되잖아. 이해하시겠어? 그럼 재밌는 거 하나 볼까? 파이는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면서 아 그래 뭐 각도 180도 해당해 라고 느끼고 있겠지만 사실 그 전까지 계속 파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충 얼마 정도 되는 무리수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지. 그럼 얘가 길이상 3.14 정도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뜻은 이 길이가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충 길이가 3배, 3.14배 정도 되게끔 늘려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 따라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동그랗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더 길어지게끔 표현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사인 함수를 그려봅시다.
아, 쏘리. 그리고 혹시 그 필기하셨던 부분에 여기다 1번이라고 좀 하나만 써줘. 자, 우리 다시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선생님이 표현을 조금 바꿀 건데 아까 전에는 너희가 알고 있었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해드렸으니까 y는 sin 세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자 각도 이 점 원 위에 한 점을 가리키는 각도를 x라고 할 거야. 각도가 세타가 아니라 각도를 x라고 할 거야. 그러면 각도가 커짐에 따라라는 뜻이 돼. 현재 보고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좌표 평면은 x 값이 커진다라는 뜻은 각도가 커짐에 따라라는 의미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점의 높이 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sin x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의 y좌표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자, 따라서 현재 이 축은 우리가 y축이라고 부르면서 그 y축의 결과는 뭘 쓰는 것이냐면 각도 x에 따라서 점의 위치가 바뀔 것인데 그 점의 y좌표를 표현하겠다. 그리고 반지름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일 것이고 자, 이 길이에 대략적으로 3배 정도 되는 값을 찾아.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니까 한 요 정도 오게 되겠네. 오케이? 3.14 정도 되는 값을 찾고 거기가 파이가 돼.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쯤 해당하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거기가 2분의 파이가 돼. 됐어.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더 가게 되면 계속 진행해서 뭐 여기 정도가 2분의 3파이가 되게끔 그리고 그 뒤로는 2파이가 되게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 이걸 조금 이렇게 치우쳐 그리면 반대쪽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대충 요 정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처음에는 호도법하고 각도를 같이 생각해라. 같이 생각이 좀 더 편할 테니까 0에서부터 각도가 0에서부터 이번 0도가 아니라 0에서부터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즉 90도까지 커져간다는 뜻은 이 점이 0에서부터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커져간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럼 아까 전처럼 쭉 올라갈 텐데 이번에 원을 따라서 동그랗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둥그스름하게 올라가지만 옆으로 퍼지는 원처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높이는 이렇게 커져간다. 되니? 그리고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까지라는 뜻은 2분의 파이는 90도를 의미하고 파이는 180도를 의미하니까 역시 이 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점의 높이를 표현하는 것인데 원처럼 둥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길쭉하게 그려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 자, 마찬가지로 2분의 3파이까지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 자연스럽게 이해되셨냐?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 잘 들어. 그리고 선생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걸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지금 미리 너희들한테 첨언해 주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심각한 고민 없이 학생들이 대충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그려봐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뭐 이렇게요 라고 생각해. 근데 그랬던 친구들이 어떠한 실수나 혹은 어떠한 생각에서 멈춰버리냐면 자, 봐라. 예전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야. x는 sin x다. x의 값은 얼마냐? 근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 되게 골 때린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거 했지. 삼각함수부터는 너희가 다함수에서 배웠었던 인수분해나 혹은 뭐 양변을 나눈다던가 이런 행위가 안 된다고. 그래서 현재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막 너희가 비웃었잖아. x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1이 될 것이 여기는 sin이 될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현재 이 상태 어떻게 풀지라고 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걸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 구하라고 했거든. 애들이 이제 여기까지 또 생각하는 거야. 문제에서 보통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걔가 뭐 있냐 없냐 이런 걸 묻기 시작하면 거의 90% 이상이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는 교점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그래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얘를 그렸어. y는 x.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오른쪽 우변은 sin x를 그린다 생각해. sin x 그렸는데 sin x는 어떻게 변하냐면 왔다 갔다를 알고 있거든. 그래서 몇 개 맞나?
하나, 둘, 세 개 만나지. 그리고 대학을 못 가는 거야. 이게 왜 못 가요로 생각해 보시면 잘 봐라. 우리 여기 sin x f 그려놨으니까 우리 자세히 한번 봐보자. 얘는 sin x 이렇게 생겼는데 y는 x라고 하는 함수는 0,0과 1,1을 지나는 함수야. 그러면 아까 전에 1이라니까 여기잖아. 이해하시겠어? 그럼 어떤 게 되게 민감해지기 시작하냐면 얘가 여기를 지나서 일로 갈 건데 녹색 그래프 밑으로 이렇게 지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위로 이렇게 지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접하면서 갈 건지 애매해지기 시작한다. 이해하시겠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마치 1,1이 여기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사인 함수가 지금 마치 높이가 1을 넘어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실제 교점이 3개가 될지 2개가 될지 하나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sin x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x는 그냥 대충 45도 기울어진 그래프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교점의 개수가 내 필요에 의해서 그 순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막 바뀌어버려. 뭔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너희가 어떠한 그래프를 정확하게 특징을 생각하면서 그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거 아마 궁금한 친구들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몇 개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라는 게 궁금하면 우리 가장 이 중에서 이과를 가는 친구들 중에 나중에 미분을 삼각함수까지 미분을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함수들 그 친구들은 얘네들이 순간적인 기울기가 누가 더 높으냐, 즉 접선의 기울기가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빨간색 직선이 위로 갈 건지 아니면 흰색 곡선이 위로 가게 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개의 교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 파악하게 되는데, 오케이? 그때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미분과 접분까지 공부의 정확하게 전체 하나의 사이클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자, 그래서 우리 제발 부탁이고 당부하건대 사인 함수 그리실 때 대충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래프 정도로 인지하지 마시고 얘네들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즉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오른쪽 어떻게 왜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까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려놓고 이제 이것까지만 생각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왜 이렇게 빠르게 쉬는 것 같지? 아닌가? 맞죠? 쉴 때 된 거 맞죠? 자,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함수는 항상 그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 뭐 하냐면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정의역을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가들 현재 여기는 이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플러스 무한대로 가도, 즉 아무리 작아져도 아무리 커져도 그래프는 계속 그려지겠다. 이해하시겠어? 원을 따라 계속 뱅뱅뱅 돌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의역 x는 실수 전체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치역은 높낮이는 아무리 커져도 1밖에 안 갈 것이고 아무리 작아져도 마이너스 1밖에 안 가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최소값 플러스 1을 최대값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세 번째는요. 아차, 0 이전에 안 그려놨네. 여기 다시 한번 볼까? 만약 각도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게 되면, 즉 음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생각하시면 역시 원을 따라서 갈 것인데, 오케이?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현재 여기는 이 높이에서 음의 방향이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말하는 요 구간까지 이렇게 타고 간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여기는 요 면을 따라갈 거니까.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떠한 특징을 잡을 수 있냐면 여기는 이 그래프는 0,0에 대하여 대칭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해하시니? 따라서 얘는 원점 대칭의 특징도 나타나.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원점 대칭이라는 함수 우리는 뭐라 불렀었냐면 기함수라고 불렀었고, 기함수의 표현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함수값은 x 자리에 x를 대입한 함수값과 부호가 반대예요 라고 하면서 f-x는 마이너스 fx란 표현도 당연히 떠올리셔야 돼. 여기까지 됐어. 자, 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여기는 이 함수가 이렇게 돌아와서 만약에 이거 어차피 화면에 잘릴 것 같은데 그냥 그릴게. 너희들은 보이니까 뭔 상관이 있어, 그지? 억울하면 현관 오던가. 자, 얘가 쭉 이어져서 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도 계속 2분의 파이만큼 우리가 기준을 놨을 때, 오케이? 이 다음에 얘는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겠다. 이해하시겠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니라고 하시면 이 다음은 2파이 넘어서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잖아.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다시 올라오겠지 이렇게. 이해하셨어? 당연히 그 다음에 또다시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할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함수는 동일한 게 반복되고 있는 함수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주기함수. 그럼 주기가 얼마야? 그렇지.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가 주기라고 그랬으니까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값이 반복되고 있으니 얘는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야. 아시겠니? 따라서 얘는 주기함수예요 라고 쓰는 것도 가능하고, 뭐 당연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함수의 표현을 보시면 fx는 같습니다. 뭐와 같습니까? fx 플러스 2파이와 같습니다 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정리. 그래서 삼각함수 난 앞으로 어떻게 그릴 겁니까? 라는 건데,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함수 우린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거야. 잘 들어. 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값을 잡을 거야. x축에,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하게, x축에 수직하게. 오케이? 즉 빨간색 선을 먼저 잡을 거야. 이걸 시작하는 값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주기가 얼마인지를 파악한 뒤에, 주기가 얼마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는 시작하는 값에서부터 주기만큼 떨어져 있는 값을 또 체크할 거야. 되니? 세 번째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높이를 표현할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1이구나 라고 하는 선을 잡아낼 것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선을 먼저 잡아낼 거야. 그럼 지금 선생님 표현한 게 옆으로 길쭉한 직사각형을 표현했는데 어떤 걸 잡은 거냐면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 값, 그리고 주기만큼 떨어진 값,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잡은 것까지 아시겠어? 그 상태에서 걔네들을 분할하기 시작한다. 제일 첫 번째 분할은 빨간색 선의 가운데 값을 체크, 그리고 그 선과 다시 첫 번째 스타트 값의 가운데 값을 체크, 다시 여기서 또다시 가운데 값을 체크하면서 총 4분할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를 반으로 나눠서 가운데 센터 값을 잡을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런 상태에서 사인의 특징은 스타트하는 값에 0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그래프 개형을 갖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는 거야. 아시겠어? 이게 점점점 복잡해져 가면서 너희가 직관적으로 찾기 힘들 만큼 복잡해져 갈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하고 가시면 어떻게 그릴 겁니까? 라고 하시면 처음에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라고 정도만 기억하지 마시고, 스타트하는 값, 그 다음에 주기만큼 떨어진 값, 그 다음에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그리고 걔네들을 스타트하는 값에서부터 주기만큼 떨어진 값까지는 4분할 할 것이고, 그리고 위아래 값은 2분할 한다라는 것까지 아시겠어? 그 상태에서 0에서부터 높이를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